오늘은 세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기업이 분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돼서 다시 원고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더니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내용 설명을 드리면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피고하고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 회사는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했고, 사실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 재산세는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A 회사가 그걸 믿고 결국 분양 계약을 피고 회사와 했는데, 알고 보니 신설 기업에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되는 것이 맞았는데 A 회사는 신설 기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회사가 취득세, 재산세를 어쩔 수 없이 내고 대신 피고 회사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분양 안내서에 취득세, 재산세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 적용 대상에 기존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을 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인정이 안 됐지만 대부분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피고 회사가 항소를 했더니 2심 재판부는 어차피 취득세, 재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고가 불법 행위를 해서 원고가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납세 의무를 부담한 거기 때문에 재산 상태에 차이가 없다, 즉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원고가 다른 대체할 만한 부지를 물색했을 때 다른 후보군에서도 유사한 세제 혜택이 존재하지만 다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지금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좀 2심 판결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이래서 당연히 원고 A 회사가 다시 상고를 했죠. 그래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요. 결국 대법원에서는 경영 컨설팅 보고서는 보고서고 결국은 피고가 허위 과장 광고를 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분양 안내서 중에 표지를 넘겨서 나오는 첫 장에 딱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동기 내지 이유가 돼서 원고 회사는 분양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실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표시 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가 지게 된다. 항소심 2심이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판결해라 라고 이런 취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갔고요. 항소심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사건 자체는 간단합니다.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했었는데 그런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감면을 받지 못해서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했다. 불법 행위를 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거고요. 대법원 판결이 1심 판결도 그렇고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하고 변호사로서 보기에도 정당하게 판결을 잘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표시 광고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표시 광고를 잘못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그냥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표시 광고를 통해서 기망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이 민법상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하고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민법에서는 반드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서 보면 10조 1항에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면서 이 경우에는 표시 광고를 한 사람이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런 거를 보통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과실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허위 가장 광고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됐다. 이것만 인정되면 표시 광고한 사람의 과실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에 의해서 이제 손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 원고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좀 경감해주는 더 손쉽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대리인께서 그냥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인정이 되지만 표시광고법을 적용을 해서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 같고 2심에서 좀 특이하게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갔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상식적인 면에서 타당한 판결을 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해준 거고요.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제 살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표시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아까처럼 입증 책임이 경감되고 표시 광고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법무법인 정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